안녕하세요. PLC 교육 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PLC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므론의 CP1H고요. 터치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GP4302T를 사용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게 제가 구성해 놓은 PLC 상태고요. 5회차보다 이제 모듈 하나를 더 껴서 PTS52라는 모듈을 더 껴서 지금 모듈은 총 2개까지 껴져 있는 상태고요. 교육 내용을 첫 번째로는 이제 터치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값을 스케일로 변경하는 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CJ8W PTS51을 이용해서 온도를 읽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날로그 값을 이용해서 볼테이지를 출력하게끔 해놓고 또 볼테이지를 입력받아서 이제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터치에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제 0에서 10V가 출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 입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입력하게끔 돼 있고요. 이제 외부 전압 스케일 비중을 이제 8000까지 넣으시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변경해놔서 이제 10V를 하시면 8000이 나가게끔 돼 있고 실제로 받는 부분은 이제 12000으로 받아서 10V를 표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볼테이지라 이제 이거 오차는 조금씩 생기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PLC랑 터치랑만 이제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터치를 보시면 이제 저번에 받았던 부분이 D1102번으로 받았습니다. D1102번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아날로그가 실제로 이제 201번지 이 채널로 들어오게끔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1102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스케일로 변환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쪽도 다시 보시면 1104 이 1104 1104는 그냥 스케일 명령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1200으로 나눠서 이제 0에서 10V로 이제 표시되게끔만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터치로만 작성을 하게끔 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1102번지인데 이게 이제 0에서 12000으로 나오는 게 이제 0에서 10V로 변환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0에서 12000이 0에서 10V 100.0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소수점을 한 자리만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소수점까지 추가가 됐고요. 이걸 다시 다운로드 하셔서 하시면 간편하게 스케일을 변경돼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의 단점이 있는 부분은 이게 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00이라는 데이터를 터치에서만 보는 거를 0에서 10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들은 좀 실제로 데이터를 0에서 10으로 돼 있는 게 PLC에 없습니다. PLC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저번 시간에 했던 PLC에서 스케일을 사용해서 그 PLC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작업에서 이용하셔서 쓰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출력 같은 경우 5V로 주시면 요 5로 나오고, 만약에 10V면 이제 뭐 오차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120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 부분은 스케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정이 돼서 나오고요. 9.8V 이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뭐 편하게 모니터링만 하실 경우엔 요 0에서 12000을 0에서 100으로 10V, 1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냥 소수점 없이 쓰고 싶으시면 아까 이 터치 부분에서 0에서 10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스케일링 세팅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저희가 입력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도 0에서 10으로 입력을 했을 때 0에서 8000으로 변경되게끔 하는 부분도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1번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CJ1W PTS51을 이용해서 온도 데이터를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화면에 이제 구성해 놓은 게 PTS52 모듈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PTS52 모듈은 RTD를 읽는 모듈이고요. 그 RTD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RTD는 보통 3선식과 4선식인데 3선식을 많이 쓰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요렇게 RTD가 이제 PT105을 보통 쓰는데, PT105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도가 0도일 때 저항이 100옴이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할수록 저항이 이제 증가돼서 그 저항을 측정해서 이제 온도 값으로 보정해서 읽는 게 이제 RTD 보통 방식이고요. 이게 110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온도로 읽으면 0도가 아니고 100옴일 경우에 이제 0도로 표시가 되겠지만 110옴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그 이상의 온도로 측정이 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서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 3선식이기 때문에 한쪽에 한 선, 반대쪽에 두 선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PTS51을 이제 쓰기 위해서 전처럼 아날로그 모듈처럼 매뉴얼을 보시고 이제 하드웨어 배선을 하셔야 돼요. 매뉴얼을 보시는 방법은 또 오므론 모듈이기 때문에 오므론 회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똑같아요. 항상 왼쪽 들어가시면 똑같이 있으시고 FA 시스템 기기로 들어가시면 CJ 시리즈가 있어요. CJ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스페셜 IO 유닛 들어가시면 CJ EW PTS 통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기술 자료 다운 하시면,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이런 매뉴얼이 뜨게 돼 있어요. 매뉴얼이 뜨시면 이제 처음에 목차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종류별로 돼 있어요. 어차피 이제 PTS 시리즈 자체가 다 온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50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PTS 51을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어떤 유닛인지. 보통 이 유닛은 이제 PT100, JPT100, 이 센서들을 인풋으로 읽을 수 있고, 온도를 또 측정하는 방식이 TC 모듈이라고 또 있어요. TC 모듈은 또 다른 모듈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인 이제 스펙이나 구성, 사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이제 알기 때문에 하는데, 뭐, PT105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00에서 200, 아니면 200에서 650, 뭐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D 영역 부분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날로그도 마찬가지로 D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이 있고요. D 부분은 2만 번지부터 시작이 되고 유닛 넘버 플러스 100으로 해서 총 100개 워드로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유닛 넘버를 일단 2로 세팅을 했어요. 기존 게 이제 아날로그 유닛을 1로 세팅을 해놨고, 이제 그 다음 거니까 2번으로 세팅해놨고, 그런 식인데, 3으로 해도 되고 4로 하셔도 돼요. 일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만 아닌 거에 피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딜보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거 쭉 한번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CIO 영역인데, CIO 에어리어 영역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N이 있고 뭐 알람인데 보통 N은 이제 2000번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날로그도 특수 유닛은 2000부터 시작해서 유닛 넘버 플러스 해서 이제 썼는데 아날로그 유닛 같은 경우에 리딩 부분이 1채널부터 8채널이 있었을 때 2000 유닛 넘버 1이기 때문에 2010번부터 시작을 했고 2010은 이제 실제적으로 리딩하는 채널을 쓸 건지 사용 여부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2011번부터 1, 2, 3, 4, 5, 6, 7, 8 해서 그 채널별로 이제 리딩 값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토탈 4채널짜리 이제 그 인풋 모듈이기 때문에 온도 인풋 2021번부터 2024번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앞에 거는 뭐 알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에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 있네요. 이런 거 확인하셔서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리딩이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선하는 부분이 있어요. 배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오랜만에 하다가 보니까 일단 처음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대충 예전 기억대로 배선을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선을 제가 실수로 처음에 잘못해서 그 리딩 값이 제대로 안 읽혀오는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요. 이거 보시고 제대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모듈에 24V를 저는 24V를 입력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알람 접점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24V를 하셔야 이렇게 24V를 나오게끔 하셔서 알람을 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리딩만 할 거기 때문에 알람을 따로 안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온도와 관련된 거는 알람들을 많이 쓰세요. 알람을 왜 쓰냐면 온도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거나 하면 장비가 위험하던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아니면 마이너스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0도만 돼도 이제 물이 어느 시점이죠. 어느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알람으로 걸어두기 위해서 이제 알람 접점이 있는 거고요. 그 알람 접점으로 이제 그 냉각을 하던가 발열을 하는 부분을 이제 걸어서 그 동작을 못하게끔 강제로 막아주는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ABB로 실수를 처음에 생각 없이 꽂았는데 BBA더라고요. BBA로 이제 꽂으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배선은 여기 나오신 대로 저는 1채널만 해서 이쪽에 이제 ABB로 이제 인풋을 했고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다음은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배선만 맞게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LC 설정을 하시고, 특수 유닛 같은 경우에 설정하는 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어떤 메이커든지 비슷합니다. 약간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하게 세팅하는 부분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부분을 리딩을 하셔서 따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셔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부분을. 아니면 보통 프로그램적으로도 그 주소에 직접적으로 이제 넣어서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IO 테이블 들어가셔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유닛 1로 이제 아날로그를 사용했고요. 토탈 2개까지밖에 못 끼는데 이제 두 번째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온도 컨트롤러가 있어요. 근데 이 온도 컨트롤러들은 PID 제어나 이런 것까지 같이 가능하게끔 모드 자체에 PID 기능 같은 걸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했던 PTS52는 그냥 온도만 읽어드리는 용도의 모듈이라 그 아날로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TS52 이렇게 있으시면 더블 클릭하셔서 누르시면 되고, 유닛 번호는 제가 세팅한 대로 그냥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같아야지, 안 같으면 에러가 발생하든지 제대로 동작은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떤 PC 메이커든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유닛 넘버가 이제 어차피 슬롯 꽂는 순서대로 무조건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므론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세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유닛 하시고 2번으로요. 그리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많이 바꿨는데, 뭐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뭐 이런 거, 0에서 몇 볼트, 뭐 스케일, 뭐 8000에서 4000,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로우 리밋, 어퍼 리밋,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PTS52 같은 경우에 이걸만 해도 끝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알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얘 사양이 마이너스 20에서 650도니까 소수점 포함입니다. 소수점 포함돼서 마이너스 200에서 650도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를 넘어갈 경우에 알람이 뜨게끔 해놓은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섭씨랑 화씨 이렇게 온도도 선택해서 값을 있게끔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C로 해놓으시면 우리가 일상 사용하시는 온도시고, 이제 F로 해놓으시면 그 미국식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도인가가 위로 올라가서 보정돼서 나오는 값이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CD 뭐 이런 거 데이터 타입 정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기본 세팅이 저희가 사용하는 세팅이기 때문에 뭐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착용할 그 온도 센서의 종류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만 기존 있는 대로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D 영역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 찍어보시면 D 20221 유닛 넘버가 2번이기 때문에 200으로 나오는 거고, 그 중에 11번째 하면은 아까 그 매뉴얼 같은 경우에 보시면 D 영역이 아까 정의가 돼 있었어요. 일단 2200이 기본이고요. 유닛 넘버가 2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부터 뭐 11번 이렇게 돼 있어서 로우 리밋, 하이 리밋 뭐 이렇게 써 있고, 이 부분과 똑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 매뉴얼 D 영역을 다 보시고, 아니면 이거를 무브를 쓰셔서 D 211에다가 값을 강제로 주시면, 껐다 키시면 그 값이 세팅돼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 하면 세팅은 끝났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모니터링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전송해서 PLC로 하셨을 때 지금 기존에서 바뀐 게 이제
고기능 유닛이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고기능 프로그램도 안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뭐 할 때마다 넣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고기능 유닛 추가하셔서 이렇게 업데이트 된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팅과 프로그램이 끝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아까 메뉴에 보시면 2021번지부터 데이터를 읽게끔 돼 있어요. 메모리 영역을 보시면 CIO 영역에 모니터링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면 되고요. 2020번부터 이렇게 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10진수로 바꾸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기호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있을 때 이 부분은 뭐 알람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채널 이제 온도 리딩 유닛 부분이고요. 이 보면은 475인데 소수점 이 매뉴얼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게 BTS 52가 소수점 한 자짜리까지 리딩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데이터도 소수점 한 자짜리까지 나오게끔 돼 있고 그래서 47.5도예요. 47.5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 ITD나 이런 걸 달았으면 만약에 ITD를 제가 상온이 찍히시겠죠. 25도 뭐 이 정도 찍히실 텐데 그럼 손으로 눌릴 경우에 온도가 가변이 됩니다. 점점 올라가고 체온 때문에 손을 떼면 다시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그런 변경점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ITD로 저항 값으로 일방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제 한 값으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을 보고 싶으시거나 뭐 어디다가 쓰고 싶으시면 루프 2020을 10 이렇게 하시면 뭐 실질적으로 D 영역에 한번 옮겨서 보실 수가 있고요. 터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읽으실 때는 그냥 저 값 그대로 뭐 읽으시면 될 거예요. 온도. 보통 작업할 때 디스플레이 있으면 복사해서 뭐 속성만 약간 바꿔서 쓰시기도 하고요. 해서 소수점이니까 소수점 한 자짜리까지 디스플레이를 하게끔 하고 1110이 맞나요? 1110 디스플레이를 하게끔 하시고 1110 하시면 뭐 실제로 온도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각보다 길게 찍혀서 최대한 좀 빨리 짧게끔 만들려고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적으로 심화적으로는 따로 내용을 안 올리고 있는데 일단 모듈 하는 부분을 하고 프로그램 심화는 좀 생각보다 힘들어서 전 안 하고요. 제가 데이터를 잘못 옮겼네요. 모듈 사용법을 먼저 한 번씩 쭉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1번 채널에서 익히는 게 이 부분이 오른쪽 하단 보시면 40.5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교육은 1번, 2번을 완료했고요. 교육은 5회라고 써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